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잘 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맛! 네, 오늘 저희와 토크 나눠주실 분은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지난 17일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요. 대북 지원 사업자 북한에 가셔야 할 분인데 저희 때문에 혹시 못 가신 건가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쪽 민간인들의 방북이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네, 네. 올해 들어서 아마 남쪽 민간인 중에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답답한 그렇군요. 상황인데 마침 또 불러주셨으니까 나왔습니다. 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솔직히 저는 이번 단박톡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됐거든요. 뭐 하는 것인지. 북한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시기, 뭐 적게는 300만, 많게는 뭐 몇백만이 죽었다고들 얘기하죠. 그게 고난행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95년도, 6년도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를 이념을 다지면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든 게 사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고요. 네. 96년도니까요. 벌써 2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6년도면 영원 씨랑 나이가 비슷한가요?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제가 이제 93년생이니까 아, 그래요? 서로돕기 운동이 저보다는 동생. 동생. 네. 3살 제 정도. 둘째 아들하고 같습니다. 그래요? 네. 93년생.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과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게 참 추상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WFP가 3세계의 어린이 영양실조 어린애들한테 주는 영양 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슈퍼 과자. 비스켓이라고 합니다. 아, 유니세프는 백신, 뭐 네. 홍역 백신 주사약이라든지 간접적인 지원이죠. 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지금까지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정부가 식량 지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10만 톤, 20만 톤. 그러니까 민간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북한 식량난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긴국고가 아니라 개발 지원, 개발 네. 협력을 가자는 의미에서 농업이라든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북한이 스스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개발 지원 사업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나저나 영훈 씨, 지금 그 우리 민족 서로돕기가 네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강영식 사무총장님이 북한 지원 사업 위해서 북한에 몇 번 정도 갔을 것 같아요? 퀴즈인가요? 퀴즈입니다. 네. 네. 우리 또 퀴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감히 생각하기에 20년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 총장님이 뭐 1년에 2-3번 정도 가셨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넉넉하게 네. 5, 60회 정도 가시지 않았을까? 저희가 2005, 6년에 한참 다닐 때는 네. 집에서 자는 것보다 북에서 자는 게 더 많았죠. 아, 진짜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는 한 300일 정도 북에 있었으니까 오. 그래서 뭐 개성 금강산을 치지 않고 평양을 간 건 한 150번 되는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2의 고향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서너 살 때 제가 집에 없으니까 네. 저를 보고 간첩이라고 그러고 아빠 어디 갔어? 평양 갔어?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96, 7년도 7, 8살 때 기억을 못하는 아버지 거죠. 어디 계시니? 북한에 계세요. 역시 뭐 대한민국 자타공인 대북지원 전문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영식 총장님이 여러분의 북마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북한 지역 산업을 해왔던 다양한 기록들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함께 보실까요? 저게 영수. 아마 저염소 젖을 먹어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두 분도. 염소젖은 저도 먹어본 기억이 없네요. 기억이 그 없어요. 인간의 젖과 가장 가까운 게 저염소 젖입니다. 사냥류라고 그러죠. 왜 소젖은 한번 멸균해야 되는데 전 바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 염소가 가장 염소로 유명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산입니다. 그걸 남쪽에 인천항에 들여와서 네. 인천항에서 실어가지고 북에 보내는 그 모습입니다. 그 장면이군요. 네. 맛있어 보입니다.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젖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냥류가. 배고파요? 네. 어이, 실해 보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돼지. 돼지죠. 네. 저게 전라북도와 저희가 같이 했던 남포 대대리 네. 돼지 공장인데요. 그 3대 그 필수 영양소 뭔지 아세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맞습니다. 오. 근데 탄수화물은 쌀로 먹고 네. 지방을 먹는데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대표적으로 돼지만 해도 인간하고 사료 경쟁을 하니까요. 네. 열심히 소위 조선 돼지 키웠는데 네. 키워봐야 새끼도 4-5마리 나고 네. 몸무게도 100kg도 안 되는데 네. 저 돼지는 먹기도 적게 먹고 키우니까 150kg 넘고 오. 새끼도 10마리 넘게 나니까 오. 훨씬 더 현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저것이 아마 북한의 돼지 공장을 현대화하는 하나의 시초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축산 지원 사업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핵심은 기술 개량이죠. 북한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농업 기술이라든지 축산 기술이 아직은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네. 농법의 변화를 위한 국산 농기계자의 도입들, 네. 국산 농법의 시험 재배 네. 이런 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북도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민간 단체들의 대북 지원에서 가장 보람 일 중에 하나가 북한의 재래 농법을 현대화적으로 바꿔준 거. 그것이 가장 큰 소중한 성과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네.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진짜? 좀 병이. 저게 뭐 같습니까? 화염병? 화이퍼 안 던져봤구만요. 네. 티가 났어요. 네. 저게 수액입니다. 링거 솔루션, 링거이죠. 포도당 주사 같은 거. 저게 수액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이다병, 맥주병을 씻어가지고 포도당을 쓰는 원액을 타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빨고 이렇게 태우죠. 예. 근데 저게 독일까요, 약일까요? 지금 굉장히 위생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의사들부터 저게 독입니다. 저걸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현대적인 수액질을 맞출 형편이 안 되죠. 왜 만들지 못하니까. 네. 다음 사진. 이거는 물인가요? 저런 수액제가 이렇게 이제 수액질을 만드는 거죠. 수액제구나. 저게 2005년도에 준공한 정성 수액제 공장에서 만든 현대적인 완전히 바뀌었네요. 대단히 남북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이거는 수술실이네요. 그렇죠. 수술장입니다. 당시 을지병원하고 협력했죠. 그래서 네. 을지병원 의사들, 간호사분들이 가서서 네. 북한의 적십자병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술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공동으로 수술한다는 게 참 상징적이네요. 저 그렇죠. 자체도. 우리 기술을 배우고 북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러면서 상당히 병원이 현대에 대한 협력성이 높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오네요. 귀엽죠? 저 아이들 뭐 정치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그런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빵이 오고 콩2가 와야 되는데 네. 어떨 때 못 와요. 기다릴 텐데. 예. 그러니까 지속적 안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이 어린이 기아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체중은인데요. 북에는 9%가 있습니다. 저체중입니다. 저체중. 예. 정상 체중이 아니죠. 네. 근데 우리 사회자분 우리나라는 9% 저체중이 없어요. 대신 9%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9%가? 비만. 과체중입니다. 과체중. 네. 그러니까 같은 민족 조선 아이라 하더라도 네. 남쪽에서 눈을 뜨면 10% 아이들은 그냥 비만에 과영양 과잉 상태가 거죠. 되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네. 눈을 북에다 뜨면은요 저체중이 되는 겁니다. 음. 종족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가장 마음 아픈 게 이거죠. 네. 뭐 아이들은 정치를 모르고 아이들은 외교를 모릅니다. 그 사실은 이런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정치 외교적인 거 다 떠나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체감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작년 말에 가서 네. 건배를 했더니 예전에 민족의 화해 단합이 아니고 건배 제의가 네. 평화와 번영입니다. 그렇습니까? 같이 이제 발전하자는 완전히 거죠. 변했군요. 네. 평화 시대 왔다. 그래서 우리 꿈이 뭡니까? 수행여행을 개성으로 가고 네. 옥류관 가서 냉면도 먹고 네, 당일치기로. 네. 우리 그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북한 동포들이 그런 꿈을 꿀까요? 한라산에 가서 구경도 하고 서울대 같은 데 가서 유학도 하고 네. 전주 비빔밥 그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삶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처지, 소위 삶의 질이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네. 어떻게 같은 꿈을 꾸겠어요? 저는 그렇게 특히 통일 미래 세대 아이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에서 평화 번영 얘기한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공허하다. 저도 같은 꿈 꾼다는 것은 삶의 질이 비슷해야 됩니다. 네. 아. 만약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까지 완전히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북한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국민들의 최다 궁금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꼭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라지 않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좀 일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800만 불이 지금 2년 만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원도 하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도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도 지원하고 네. 했으면 지금도 지원할 수 있을 텐데 2년 동안 지원이 거의 안 되다가 네. 또 남북관계가 꼬였지 않습니까? 네. 꼬이니까 쌀 지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치로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쌀이 순수한 인도 지원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인 대가로 바라보니까 북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거지 공식적으로. 네. 남쪽 국민들이나 민간단체 지원은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원도 주저없이 좀 민간단체 대북 지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네,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북한 지역 산업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총장님께서 바라는 진화된 대북 지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3차 기준할 때 국제개발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을 만들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 행위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그것이 감성적인 대북 지원이 아닌 네. 하나의 평화의 기한의 대북 지원이 되는 하나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합니다. 대북 지원도 선인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선의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네. 그 인권법을 만들어서 인권을 소위 말해서 체계 안에 두듯이 저는 대북 지원도 제도화 시켜 나가야지 네. 불필요한 남남 갈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와 토크 나눠주신 분은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